몇 년 전부터 MBTI 테스트가 열풍이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서로 MBTI를 묻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친구나 회사 동료는 물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MBTI를 이용해서 자신과 타인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설명한다. 나는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너는 이 유형인데 왜 그래? 라며 상대를 특정 행동 유형 속에 가두기도 한다. 또 어떤 유형은 머리가 좋고 어떤 유형은 일을 잘하고 어떤 유형은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도 공공연히 떠돈다. 여기에 더해 서로의 유형을 공유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려 한다. 사람들은 왜 MBTI 테스트에 열광할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 직장에서의 내 모습은 집에서의 모습과 다르고, 친구들 속의 내 모습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 모습과 다르다. 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가상세계에서의 내 모습 역시 현실 세계의 나와 사뭇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장면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격변하는 상황에서는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또 노년은 노년대로 모두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이렇듯 빠르게 바뀌는 세상, 나에게 부여된 다양한 역할, SNS로 창조되는 모습까지 사회 전반에 퍼진 이런 분위기는 나라는 존재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MBTI는 나를 객관화시켜 설명해주고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손쉽고 흥미로운 도구로 유행하게 됐다. MBTI 유형이 망망대해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좌표가 된 셈이다. 사람들은 그런 좌표를 알면 내가 몰랐던 진짜 자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록 나의 행동이 상황마다 다르더라도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속적이고 동일한 느낌의 진짜 자기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인간은 본래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속해 있고 그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말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직업, 졸업한 학교, 사는 곳, 외모, 이미지나 느낌, 성격, 재능, 지적 능력, 믿음, 신념 등은 모두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즉, 그 다양한 요소의 총합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다. 그래서 유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맹신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은 심리 유형 검사,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MBTI 결과는 부정하고 싶지만 내 성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현재 나의 삶은 진짜 나의 성격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를. 그래서 개선한다면 원래 내 성격의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내 성격을 정의해준다. MBTI의 16가지 유형 중 내 성격은 ISFJ 유형이다. ISFJ 유형의 특징을 몇 개만 보면 이렇다. 눈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성향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눈물도 많지만 남들 앞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해주나 정작
본인의 깊은 고민과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다. 외유내강 성격이 많다.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솔직하고 빈말을 못하는 편이며 친한 사이가 아닐 경우 영혼 없는 리액션이나 하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싸움 등의 갈등 상황을 불편해하며 그런 상황을 보는 것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가급적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방에 맞춰준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 회상을 좋아하며 남들이 기억하기 힘든 세세한 추억들까지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나쁜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한다. 검사 결과지에는 5, 60개 정도 ISFJ 유형의 특징이 적혀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나같이 다 내 성격과 일치한다. 나는 원래의 내 성격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런 나를 부정하고 다르게 산다면 그야말로 피에로의 삶을 사는 꼴이 된다. 나는 평소에 눈치도 빠른 편이고 상황 파악도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 일인지 등에 대한 판단도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등 보탬이 안 되는 일도 거절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누가 봐도 뺀질대고 일 안 하는 직원이 있었다. 저렇게 일하기 싫으면 뭐하러 직장을 다니나 싶을 정도로 일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노을궁리만 가득 들어있는 듯 보였다. 그렇다고 매너가 좋다거나 기분 좋게 잘 노는 호탕한 스타일도 아니어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야말로 외톨이였다. 그런 그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서장이 시킨 일의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일도 하지 않고 대충대충 얼버무리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려니 잘 될 리가 없었다. 그런 그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평소에 나랑 친하지도 않은 당신을? 옆에 직원들은 모두 도리질을 했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구나 나는 그날 저녁은 일찍 퇴근해서 언니 집에 있는 아이를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아, 이제 2시간 후면 퇴근인데 지금 와서 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아이한테도 미안한데 나는 결국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말았다. 분명 나는 그 직원보다 나의 아이가 더 소중하다. 판단력 빠르고 정확한 내가 왜 그런 틀린 선택을 한 걸까? 그런 나의 심리 상태를 MBTI 결과물이 설명해주고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방에게 맞춰준다라는 성격 때문이다. 그 직원이 곱지만은 않았지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지 이해가 되었다. 다들 도와주지 말라는 분위기에서 얼마나 초조했을지 그 마음이 헤아려져서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싸움 등의 갈등 상황에 불편해하며 그런 상황을 보는 것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였다. 그랬다. 나는 그 직원 때문에 우리 부서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게 걱정되었다. 내가 도와준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았기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결국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건 나 자신이었다. 언니에게 미안해야 했고 아이에게는 더더욱 미안해야 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요청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을까? ISFJ 유형의 성격인 내가
저의 MBTI도 ISFJ라서 작가님의 글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차분하게 책을 읽고 책 속 지혜를 찾아 정리하는 책튜버가 ISFJ 성격 유형인 저에게 잘 맞는 일 같습니다. MBTI 검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니까요. 여러분도 MBTI 테스트를 통해 성격 유형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이나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